법원의 판결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해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준희 변호사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오늘 사건 바로 영상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유심히 보시길 바랍니다. 한 차량이 지하 주차장에서 올라오는 순간 무언가 앞으로 휙 지나갑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걸음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보행기인데요. 이 보행기가 차 앞으로 지나가고 나자 할머니 한 분이 태연한 걸음으로 나타납니다. 차량 운전자 간발의 차이로 사고를 피했는데요. 영상을 SNS에 올린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이 할머니 본인이 직접 차에 부딪히거나 보행기를 치이게 하는 수법으로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자, 변호사님, 이거는 어떤 상황인가요? 일부러 이제 차에 부딪혀서 사고를 내고 합의금이나 보험금을 타내는 고의 사고죠. 기본적으로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네. 운 좋게 이 영상 제보자는 충돌을 피했지만 보행기가 부딪혔다면 그에 상응하는 가격을 이 할머니가 뭔가 이렇게 요구하거나 또 보험금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사고가 일어났었으면 아마도 이 피해자는 이것이 진짜 고의인지 아닌지 좀 확실히 알기 어려워서 네. 이 할머니가 요구하는 금액으로 아마 합의를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일부러 차에 몸을 부딪히거나 혹은 접촉사고 등을 유발하는 자동차 고의 사고들 지난해 크게 증가를 하면서 사기 금액이 역대 최대치인 1조 1,164억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어마어마한데요. 이런 자동차 고의 사고들 어떻게 처벌을 좀 받고 있을까요? 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고의 사고들은 합의금 보험금을 노린 사기죄입니다. 네. 만약에 조사 결과에서 이런 고의 사고를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례가 많이 발견된다면 상습 사기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또 당연히 상습 사기는 일반 사기보다는 형이 가중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단순히 한 건이다라고 한다면 벌금형 정도의 약한 처벌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전에 본 영상도 만약에 그 한 건에 불과하고 다른 여죄들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벌금형 정도의 사실 약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약한 처벌이죠. 내가 손해를 본 비용 또 사고로 받은 충격을 고려하면 벌금형은 너무 가볍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조금만 찾아봐도 저희가 좀 전에 본 영상처럼 일부러 사고를 유발을 하고 보험금이나 합의금을 노리는 사건이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본 영상 중에는 여성 운전자인 것을 확인을 하더니 갑자기 한 남성이 뒤로 넘어지면서 보험금을 요구하는 사건들도 좀 있었거든요. 이게 실제로 사고가 나면 당황해서 고의인지 아니면 진짜 사고가 난 건지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고의 사고인지 아닌지를 알기 어렵습니다. 네. 그나마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거나 또는 다른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어서 제보를 해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다면 운전자가 덤터기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의심스러우면 경찰에 신고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에도 주변에 CCTV들이 있고 그 CCTV들에 대한 어떤 조사들을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해줘야지만 고의 사고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 수법이 대개의 경우에는 이 사건들과 같이 보행자인데 차에 치였다는 경우가 많을 듯 하고요. 운전자의 경우에도 일부러 사고를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편도 1차로 도로에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넘는데 그때 골목에서 나오는 등으로 좀 빼도 박도 못하게 하는 것처럼 그 상황을 보통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경우에는 이를 알고 피해 나가기 어렵게 사실은 사고를 일부러 내는 것이죠. 아니, 예. 어쩔 수 없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는 상황들을 이용을 해서 지금 이렇게 고의 사고를 낸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차량이 과실이 있는 경우를 이용해서 네. 접촉 사고를 내고 또 비보호 이를테면 좌회전을 하는 차량을 사고를 유발하거나 또는 이 사람들이 일부러 차선을 바꿀 때 사고를 유발하거나 술을 마시고 나오는 걸 보고 또 사고를 유발하거나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이 상습 사기범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 과실의 유무라든지 사고의 책임 비율이라든지 도로교통법 등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결국 하는 것이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합의금이나 아니면 보험금은 고스란히 정말 고의 사고 피해자에게 좀 돌아오는 건데 이런 과정에서 보험 가입자의 편을 들어줘야 되는 보험회사는 사고 조사를 좀 안 합니까? 이렇게 조사도 없이 단순하게 처리가 되면 보험을 가입한 사람은 사고 과실을 떠안아야 되고 또 그다음 가입할 때 또 보험료가 인상되는 책임까지 또 져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보험회사가 사실은 수사기관은 아니죠.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뭔가를 조사를 하고 싶어도 네. 어떤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를테면 그 차량의 블랙박스 같은 경우야 볼 수 있겠지만 주변의 CCTV 같은 경우는 수사기관이 아닌데 함부로 이렇게 누가 잘 보여주지도 않고 또 그런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그 직원 입장에서 그거를 또 일일이 하나하나 조사하고 다닐 뭐라고 해야 될까 시간적인 경제적인 여유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므로 보험회사한테 이런 부분을 기대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도움을 좀 받아보려고 가입한 게 보험인데 한계가 너무 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사고 과실을 떠안고 보험금을 지급을 한 후에 나중에라도 이게 지금 사기를 당한 것이다라는 게 밝혀지면 내가 사기를 당했던 보험료나 합의금 되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예, 뭐 당연히 그것이 고의 사고임이 밝혀지면 사기임이 밝혀지면 되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로 인한 피해 금액이니까요. 근데 일단 형사 사건으로 입건되면 뭐 그 가해자 입장에서도 사실은 적극적으로 피해를 배상하려고 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또 민사 소송으로 또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근데 어쨌거나 참 많은 시간과 공을 또 들여야 된다라는 게 그래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정말 다행입니다. 뒤늦게 내가 고의사고 피해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보험개발원 사이트를 통해 환급 가능 여부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끝으로 이런 고의사고들 때문에 보험료는 오르고 그 부담은 피해자들이 고스란히 떠안는 건데 어떻게 좀 대응을 해나가야 될까요? 실제로 이제 그 고의 사고인지 여부가 아마도 한 10건이 발생을 하면 네. 한 건 정도 발견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발견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그 피해 입자의 입장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수사기관한테도 좀 어필을 하고 또 수사기관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주변 CCTV라든지 또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좀 조사해서 좀 해야 되고 또 결국 최종적으로는 법원 입장에서도 조금 더 이런 경우가 드러나지 않는 범죄까지 생각을 해서 좀 더 세게 좀 처벌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신의 목숨과 안전을 담보로 사기를 치는 것도 이해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쉽게 또 보험금이나 합의금이 지급되는 과정도 저희로서는 또 의문이죠.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경찰의 수사도 법원의 처벌도 보험사의 대응도 모두 강화가 되어야 되겠고요. 사고 예방법은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또 안전 운전하는 것. 결국 본인이 조심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순서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